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기자잖아요. 어, 제가 뭐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신문 기자인데 제가 신문 기자로서 영상을 좀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보통 이제 보도 자료를 쓰는 분들 또 써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막상 이것을 쓰려고 하다 보면 너무 막막하잖아요. 인터넷 등을 뭐 찾아보고 블로그 같은 거 찾아보지만 사실 막연하게 느껴지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문 기자다 보니까 이 보도 자료를 하루에도 여러 통 받아보거든요. 그 경험을 토대로 이 보도 자료를 어떻게 쓰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보려고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보도 자료는 보통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표지, 이건 제가 정한 말이에요. 표지,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참고 자료, 이렇게 세 가지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표지는 보도 자료를 내는 곳, 그 다음에 받는 곳, 그 다음에 보도 자료 배포 날짜 등이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형태로 보면, 자, 보도자료 일시 몇 월 며칠, 그 다음에 발신 어디 어디 주식회사, 그 다음에 어디 어디 뭐 담당이겠죠, 과장,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 다음에 수신, 응? 저는 이제 국민일보에 있으니까 국민일보 전병선 기자, 이렇게 씁니다. A4를 사용한다고 할 때 보통 이제 이 윗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하고 밑에 이제 긴 줄을 긋거나 해서 약간 이제 그 위에 표지라는 부분하고 내용하고 구분을 또 많이 하거든요. 요거 이제 한 예입니다. 이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나온 보도 자료인데 보시면 이제 질병관리청 보도 참고 자료 이렇게 되고 배포일 있고 과장, 그다음 담당자, 담당 부서, 그다음에 전화번호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보도 자료를 뭐 쓰는 곳, 뭐 당연히 그 다음에 받는 곳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날짜가 들어가는데 이 언제냐가 사실 보도 자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도 자료는 기사를 써달라고 하는 것인데 기사에서는 이제 시의성이라는 게 있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행사가 이제 5일 열린다고 할 때 기사는 전일, 뭐 예를 들면 당일, 그 다음에 다음 날 각각 뭐 쓸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쓰는 날짜에 따라서 내용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전날은 열린다라고 쓸 테고 당일날은 열렸다라고 쓸 테고 그다음에 다음날은 뭐 열린 결과에 대해서 쓰겠죠. 뭐 이렇듯이 하여튼 그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꼭 넣어야 되고요. 또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은 보내는 담당자 이름은 물론이고 연락처를 꼭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자가 궁금한 내용을 전화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내용입니다. 내용은 제목,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보충 설명 순으로 적을 수 있어요. 뭐 보시면 제목, 그 다음에 뭐 주요 내용, 부연 설명, 보충 설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쉽게 눈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너무 막연하겠죠. 그 내용을 그럼 어떻게 적느냐? 뭐 이렇게 뭐 형식은 이런데 그 부분을 일단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제목은 전체 내용의 요약이에요. 이는 핵심 내용을 이제 요약하는 것이 빠른데 그러면 핵심 내용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보도자료에 대해서 전혀 이제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분한테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또 어떤 분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만들어 본 거고요. 자, 사실 이 핵심 내용은 기사에서 흔히 말하는 야마라고 부르거든요. 이 야마라는 것은 이제 기사가 이야기하는 주된 요지, 주요지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겠고 이 보도자료라는 것은 이제 기사를 전제로 쓰는 것인데 거의 이제 기사랑 똑같이 써서 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요지는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이가 이 자료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이야기 이것이 이제 주요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핵심 이야기는 어떻게 정하는지 제가 그 상황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설정하는 이유는 이 상황을 설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면 이제 그 핵심 이야기를 꺼내는데 정리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제가 만든 설정이거든요. 자, 먼저 이제 이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그 빌딩에 한 뭐 2층 정도에 이제 있는데 이 회사원이에요. 한 사람은 이제 창 쪽에 앉아 있는 회사원이 있고 다른 사람은 이제 안쪽에 앉아 있는 회사원입니다. 창쪽에 앉아 있는 사람은 이제 창밖으로 이제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 수 있고 안쪽에 앉아 있는 사람은 보지는 못하고 이제 창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들을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근데 창문 쪽에 앉아 있는 사람은 약간 좀 떠버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창 밖에서 이제 어떤 일을 보게 되면
그거를 이제 안쪽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많은 뭐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창 쪽에 앉아 있는 창 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창 밖으로 어떤 사건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안쪽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보도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편하고요. 그나마 그 이제 창 밖으로 뭘 봤어요. 그럼 그거를 그 어떤 본 사건 핵심 또는 이제 요약, 뭐 특이점, 특별하니까 특별한 점 이런 것을 이제 사실 말로 이제 말하게 되겠죠. 그럼 바로 그것이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 문장, 주 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사에서는 사실 첫 줄에 해당됩니다. 이 보도 자료는 사실 기사와 뭐 매 한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한 보도자료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2021년도 4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중에 제가 하나를 뽑아왔어요. 자, 그 보도자료 중에 국내 최대 청소년 앱 개발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보도자료가 보이죠. 중소벤처기업부, 그 다음에 문의, 그리고 이제 뭐 담당자, 이렇게 과장, 주무관 있고 이제 밑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자료에 지금 앞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 자료의 첫 줄, 주요 내용은 이제 아래와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는 SK플래닛과 공동으로 청소년 애플리케이션 개발 경진대회인 스마틴 앱 챌린저 2021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스마틴은 스마트와 티네이저의 합쳐진 말로 창의적인 10대 청소년을 의미한다. 지금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 쪽에 앉아 있는 사람과 안쪽에 앉아 있는 사람의 그 회사원 설정으로 한번 제가 바꿔 보겠습니다. 창측 회사원이 이제 이렇게 말하겠죠. 그 보도 자료처럼요. 자, 김 과장, 창 밖으로 봤더니 김 과장, 중기부가 스마틴 앱 챌린저 대회를 연대. 요 말이 이 창측 회사원이 한 이 말이 사실 보도 자료의 첫 줄이 됩니다. 자, 첫 줄은 만들었어요. 그 다음 줄은 어떤 식으로 전개할까요? 창측 회사원의 이야기를 들은 안쪽 회사원이 이런저런 궁금증이 생기죠. 자, 앞에 첫 줄, 중기부가 스마틴 앱 챌린저 대회를 연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안쪽에 있는 사람이 궁금한 것이 있는데 뭔가 궁금할까요? 자, 여기서 보면 스마틴 앱 챌린지 대회? 이게 뭔데? 이렇게 이제 묻겠죠. 자, 그러면 창측에 있는 회사원이 창 밖으로 그 내용을 보고 또 말해요. 그거는 청소년 애플리케이션 개발 경진대회야. 그럼 또 안쪽에 있는 사람이 묻겠죠. 스마틴? 저도 사실 이 말은 처음 들어봐요. 그러면 이제 창측에 있는 사람이 답하죠. 스마틴이 SMART와 TEENAGE 스마트와 티네이저의 합쳐진 말이야. 창의적인 10대 청소년을 의미해. 이렇게 이제 답을 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궁극적으로 궁금한 것은 뭐예요? 이 더블이 하는 말이 사실이냐 이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물어요. 사실이야? 그랬더니 그럼 이제 그 창측에 앉아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죠. 그럼 중기부가 그렇다고 밝혔어. 중기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이렇게 말하겠죠. 자, 지금까지 요 잠깐 얘기한 걸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이제 보도자료 첫 줄인데 중소벤처기업부는 SK플래닛과 공동으로 청소년 애플리케이션 개발 경진대회인 스마틴 앱 챌린저 2021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 다음에 스마틴이 이제 어떻다 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질문과 답을 통해서 이제 첫 줄이 거의 이제 완벽하게 완성이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SK플래닛과 공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이제 양념처럼 이제 그 내용을 나중에 보도자료를 완성할 때 이제 넣으면 됩니다. 자, 이제 첫 줄은 완성했고, 자, 두 번째 줄도 이제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찬가지예요. 아직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게 많아요. 그 궁금증은 앞에 들은 내용에서 비롯되는데, 자, 그러면 앞에 들은 내용에서 질문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게 또 뭐 있을까요? 그래, 그런 대회가 열려? 그럼 대회 참가 자격은? 이런 게 궁금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창측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전국의 고등학교 재학생과 동등한 자격의 청소년들이야. 그러면 이제 또 안쪽에 있는 사람이 물어요. 어떻게 진행한대? 어떻게 개최한대? 자, 그러니까 창측에 있는 사람이 회사원이 답합니다. 시제품 개발팀과 아이디어 팀으로 한대. 그러니까 시제품 개발팀, 그 다음에 아이디어 팀 이렇게 나눠서 이제 대회를 진행한대.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또 한 줄이 생기죠. 자, 대회 참가 자격은 전국의 고등학교 재학생과 동등한 자격의 청소년이며 시제품을 직접 개발하는 개발팀과 개발 역량이 없어도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참가할 수 있는 아이디어 팀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이 생겨요. 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묻죠. 그러니까 이제 창측 회사원이 답합니다. 각각 4월 5일부터 5월 16일까지 또는 13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대. 자, 그러면 또 한 줄이 생기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개발팀은 4월 5일부터 5월 16일까지이며 아이디어 팀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는 4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아이디어 제안서를 T아카데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까 그 누리집이 궁금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넣었죠. 누리집이 어떤 그 홈페이지 주소를 넣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안쪽에 있는 사람이 궁금한 게 생겨요. 자, 대회는 왜 하는 건데? 자, 창측 회사원이 답합니다. 청소년 새 아이디어 발굴을 독려하고 IT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야.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또 한 줄이 생깁니다. 자, 올해로 11주년을 맞은 스마틴 앱 챌린지는 청소년의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을 독려하고 정보통신기술 산업 분야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개최된 앱 개발 창업 경진 대회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또 질문이 또 궁금한 게 생겨요. 또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효과가 있었어? 물으니까 이제 창측 회사원이 답합니다. 11년간 372개 앱을 개발하고 이제 이 대회를 통해서 45개 팀이 창업을 했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또 한 줄이 만들어집니다. 지난 11년간 3,173개 팀이 참가해 372개의 앱을 개발 상용화했으며 45개 팀이 창업하는 성과도 거뒀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이어질 수 있겠죠. 진짜? 놀라면서 진짜? 그러면 자, 창측 회사원이 말합니다. 그래. 그럼 누구가 이렇게 했대. 자, 관련 사례. 누가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이제 사례를 여기서 이제 제시합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정모 씨가 운중고의 정모 씨가 뭐 이런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이모 씨가 한세 사이버 보안고의 이모 씨가 뭐 이런 걸 했고, 그다음에 대전 대신고의 손모 씨가 이런 걸 했다. 사례들을 제시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여기서 우승하면 혜택이 뭔데? 여기서 우승하면 뭐가 좋은데? 물으니까 창측 회사원이 또 답합니다. 예선 통과팀에게 이런저런 거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수상팀에겐 이런 거를 제공한대. 자, 그렇게 되겠죠. 자, 그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선과 본선을 거친 54개의 팀에게 자기 주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가 정신 교육과 인공지능, 증강현실, 가상현실, 3월 인터넷 등 4차 산업 관련 분야의 코딩과 디자인 개발 교육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결선을 통해 27개 팀을 선발해 오는 11월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에서 최종 선정에 포상하게 된다. 그 다음에 대상팀을 비롯한 27개 팀의 수상팀에게는 총 5,1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사업화 연계 지원과 앱 출시 서비스의 마케팅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창측 회사원이 또 이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기부 박승록 창업촉진과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소년이 미래 유망 분야 전문 교육과 멘토링을 통해 향후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유망한 창업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그래서 참가하려면 어디로 연락해?가 되겠죠. 자, 안측 회사원이 묻는 질문에 창측 회사원이 답을 합니다. 사무국 전화 어디로 연락해?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기타 참가 신청의 더 자세한 내용은 대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 여기까지 하면 사실 보도 자료가 완성이 된 겁니다. 추가로 이제 보충 자료를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참고 스마틴 앱 챌린저 2021 개요라고 지금 붙여있죠. 이제 참고 자료 밑에는 이제 제가 이제 잘랐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걸 이야기식으로 정리를 쭉 하면 이게 이제 보도 자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줄은 보도 자료를 내는 사람이 원하는 내용이니까 이제 첫 줄은 만들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을 계속해서 답을 만들었는데 그 질문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물론 이제 앞에서처럼 이제 직관적으로 궁금한 것을 이제 물어보면 사실 되는데, 근데 그 질문도 일정한 룰이 있어요. 자, 뭐냐면 그 질문이 유가 원칙에 따른다는 거예요. 보도자료는 기사를 써달라고 보내는 자료예요. 따라서 이제 기사를 전제로 쓰기 때문에 기사는
유가 원칙에 따라 쓰여진다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따라서 그 보도 자료도 유가 원칙에 따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직관적으로 이렇게 뭐 질문을 하다 보면 그게 사실은 유가 원칙에 따라서 질문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질문을 하다가 내가 질문을 다 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질문을 잘 했는지 아니면 또 뭐 필요한 거는 다 물었는지 이런 걸 이제 판단할 때 유가 원칙에 따라서 비춰보면 확인도 할 수 있어요. 자, 앞에 내용을 가지고 이제 유가 원칙으로 돼 있는지 질문이 한번 이제 볼게요. 자, 보도자료 첫 줄이 중기부가 스마틴 앱 챌린지 대회를 연다였죠. 이어서 질문과 답변이 이 대회가 뭐냐는 것이었어요. 이는 유가 원칙 중에 이제 왓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참가 자격, 그 다음에 진행 방식을 이제 물었죠. 이것은 유가 원칙에서 이제 how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누가는 중기부였고, 그 다음에 언제는 행사가 진행되는 시기니까 참가 신청 기간이고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무엇을 했나가 이제 유가 원칙인데, 자, 그럼 이제 왜도 사실 앞에서 이제 다뤘어요. 자, 새 아이디어 발굴 독려하고, 그 다음에 IT 인재 육성을 위해서였죠. 자, 정리합니다. 먼저 보도 자료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안쪽 회사원에게 말하듯이 쓰고, 그 다음에 안쪽 회사원 입장에서 질문을 하고 이제 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답을 문장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금방 이 술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런 개념을 갖고 또 샘플을 놓고 자기가 이제 쓰다 보면, 그래서 몇 번 하다 보면 보도 자료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느낌이 오고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그 댓글을 통해서 그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하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거 뭐 구독 부탁드리고요. 자, 이것이 뭐 보도 자료에 대한 관심이 뭐 일반 사람들한테 다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도 보도 자료를 쓰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하여튼 이 영상을 찍고 또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홍선TV였습니다.